낯빛드론입니다. 오늘 DJI 에어2S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우리 이 드론과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소중한 분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감독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영상 연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타쿤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대표작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응급실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승님의 뮤직비디오를 계속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나 아니면 웹드라마 또는 이제 바이럴 광고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로 봤을 때는 뭐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바이럴 광고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닙니다.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어제 밤새고 오셨대요. 6시에 잤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서 오늘 저희 신제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시청자분들께도 네네. 좋은 좋은 얘기, 현장의 이야기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어제 밤에 네. 에어2S라는 새로운 촬영용 드론을 출시를 했어요. 네.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에어2 제품과 차별화된 점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카메라의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감독님을 모신 이유도 네. 평소에 카메라 많이 다루시잖아요.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감독님께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일단 우선은 어제 출시했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제품명은 DJI 에어2S라는 촬영용 드론이에요. 에어2에 이어서 2S 제품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1인치 시모스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프로페셔널 카메라 라인에서 시모스 사이즈가 1인치다라고 얘기하면 뭐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드론 카메라에 있어서 1인치는 현존하는 그래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4K 촬영을 넘어선 5.4K 촬영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도 특장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드론을 잘 날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조종해서 많은 구도들을 만들어내고 촬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드론을 능숙하게 날리지 못하시는 드알목 분들을 위한 편의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마스터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스터샷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화면에서 피사체만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이 드론이 피사체를 기준으로 10가지 기동을 하면서 네네. 자동으로 촬영을 쫙 진행을 해줘요. 제가 조종을 할 줄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심지어 그렇게 촬영이 끝나면 이 녀석이 촬영한 10가지 컷들을 자기가 스스로 편집해서 음악 딱 깔아가지고 저장을 해줘요. 편집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감독님의 네.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것 같은 버퍼리가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배려, 네. 편의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에 뭐 이따가도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자동으로 따라와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버전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적 향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큐싱크 3.0이라는 네. 이미지 전송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실제 드론과 조종자 간의 거리가 최대 12km 거리가 떨어져도 네네.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보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네. 신제품입니다. 네,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구제품이고요. 짠.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신제품인데,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한번 윗면 보여주실까요? 요 에어2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따로 센서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제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자동차 모 브랜드의 약간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그런 센서가 상부에 달려 있어요. 저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존의 요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다이나믹한 비행을 할 때 스포츠 모드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드론이 평소에 기울던 기울기보다 더 많이 기울어서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면 이 전방 센서가 전방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하게 돼서 전방 장애물 감지를 못했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원래. 근데 요 에어2S 같은 경우는 상부에 저렇게 달려서 그렇죠. 스포츠 모드에서도 전방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들을 위한 이제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 기능들도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다, 배려가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드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네네.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감독님 모셨으니까 네.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아, 해볼게요. 네. 좋은 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드론은 카메라입니다. 아, 드론은 카메라인가? 네. 드론이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늘을 나는 장난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독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느낌을 듣고 싶어요. 드론은 카메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드론은 카메라입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각 이제 화각을 위해서 이제 선택 조건이었어요. 드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어요. 하지만 요즘 현장에서는 드론은 필수 조건. 그래서 실제로 장비 이제 카메라를 만지시는 분들 외에 촬영 감독님들 외에 드론 전문가를 모셔서 자격증 있는 분들을 모셔서 따로 촬영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은 이제 정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저도 감독님과 뭐 같은 업계, 같은 계열이겠죠. 네, 네네. 이 비슷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카메라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일부 다른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촬영의 목적이 아닌 비행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동호인 분들이나 취미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정말 비행이 즐거워서 드론을 구매하시고 날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나오신 감독님과 제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드론은 카메라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랑 연계되는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은 카메라로서 필수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촬영 현장에서 실제 상업적인 촬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드론샷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영상이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개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특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연히 후반에서의 편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촬영을 하냐에 따라서 후반 편집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이제 저같이 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촬영 감독님과 얘기를 하는 게 더 다양하게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쁘게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제 OS라고 하죠. 어깨를 걸고 이렇게 아련하게 찍는 영상들도 많은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없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영상들. 그래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레이싱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매빅 에어 같은 그냥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드론들도 사실 광각도 많이 찍지만 이제 더 가까이 타이트 얼마만큼 그렇죠. 더 붙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신제품들이 나왔을 때 더 써보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 드론으로 인해서 어떤 영상들을 찍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구도를 저희도 연구를 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사실 뭐 현장에서 연출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촬영 감독님의 역량, 조명 감독님의 역량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드론 감독님들 또한 성향이 되게 다르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렇죠. 제품들도 다르시고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빠른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저희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제가 감독님 말씀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다양성. 네 맞습니다. 촬영의 다양성, 편집의 다양성, 시청자에게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의 다양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한다 네. 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다. 네,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사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네. 그러면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였는데 앞에서 이렇게 너무 다 얘기를 했죠 지금. 드론은 카메라다. 네 맞아요. 드론은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 네. 라고 너무 이렇게 깔아놓으시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이 너무 무색해지네요. 네. 드론은 카메라인데 당연히 카메라 성능 좋으면 좋은 좋아요. 거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네네. 우리 신제품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론이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드론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반 취미를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네.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취미로 업적으로 말고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카메라 또는 드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취미로 드론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건 전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화질. 네. 아, 취미인데 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화질이다. 네, 왜냐면은 당연히 안정성을 추구는 하지만 화질이 필요한 이유가 화질이 좋으면 나중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원본을 갖고 있어도 일단 깨끗하면은 좋아 보여요. 깨끗하면은 와 이거 선명하다 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편집술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 취미로 하지만 편집술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 찍거나 내가 원하는 각도가 여기가 더 타이트였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현직의 용어는 크롭이라고 하죠. 네. 더 들어가고 더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 잘랐을 때 정말 선명하게 나온다면은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거 잘 찍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시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이 계통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드론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랬거든요. 초보자분들, 초심자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렴한 드론.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빠지더라도 저렴한 드론. 이런 걸 추천드렸었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프로페셔널한 제품군들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네네.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은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사람일수록 화질, 선명도를.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화질이 좋은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은 결국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드론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맞네요. 실제로 촬영 기술이 부족하고 비행 기술이 부족할수록 더 화질이 좋은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야 본인이 촬영을 잘 못했더라도 비행을 잘 못했더라도 다 커버가 된다. 네, 맞아요. 맞네요. 일단은 화질 좋은 드론으로 찍으면 잘 찍은 것 같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잘 찍은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 비행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편집을 할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롭을 해도 확대를 해도 이제 손상이 없고 이미지에 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더 좋은 걸 쓰게 된다. 네. 그럼 감독님은 좋은 거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써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댓글 달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막 달리는 거 아니죠? 댓글 달리는 건 제가 어떻게 한번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감독님 모시고 드론은 카메라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의 드론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고, 일단은 저는 오늘 이 촬영의 목표는요, 요거는 감독님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 드론에 대한 토크를 나누고요, 구매를 유도를 하려고 요거를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제를 하시게. 네, 그렇죠. 제가 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일단 한번 홀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 홀리려면 카메라 성능을 일단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스펙표를 보면서 카메라 스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 드론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구형은 무조건 안 좋고 신형이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전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구형 신형이라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별개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에어2와 신제품 에어2S는 저는 그냥 별개의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아닌 비교를 조금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제품 에어2S의 이륙 무게는요 595g이에요. 600g이 채 되지 않죠. 네네. 감독님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촬영 장비들 네. 600g 미만의 장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600g에 600g 미만. 촬영 장비 중에 600g 미만 없죠? 있나요? 그죠? 예, 600g 미만은 없죠. 저희는 그죠. 왜냐면 키로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600g 미만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없죠. 뭐 해봐야 액션캠 정도? 그쵸. 그죠? 그쵸, 액션캠을, 그쵸, 이렇게 달고 하는 네. 거. 그쵸, 맞아요. 바디캠 자, 같은. 그런데 600g이라는 600g 미만의 무게에서 나오는 퀄리티를 아시잖아요. 그쵸. 알죠, 그러면 많이 잘 알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촬영 장비가 네. 600g이 안 된다. 흔히 말하는 고기 한 근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한 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근이 안 들고 촬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상상을 사실 하기 힘든. 그쵸? 네, 하기 힘듭니다. 저는 계속 드론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좋은 촬영 장비가 아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드론이라는 촬영 장비가 네네. 한 근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일단 무게 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네. 할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크기예요. 크기. 이 에어2 라인은요 네네. 폴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보관할 때 네네. 이동할 때 이렇게 접어서 네네. 네, 가방에 넣고 이동을 해요. 네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에어2S에 폴딩 됐을 때, 접혔을 때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가로 180mm, 그러니까 18cm. 180mm요? 그렇죠? 오. 아닌가? 180, 접었을 때 맞아요. 네, 접었을 때. 네, 180mm, 네. 97mm, 높이 77mm예요. 오. 그러니까 손바닥인 거죠? 네. 남성. 그죠? 손바닥 제 손바닥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오. 자, 아까 그렇게 칭찬하셨던 드론이라는 촬영 장비가 네. 손바닥만 해요. 제가 손이 되게 작거든요. 네. 제가 남성치고 손이 되게 작은데 저한테도 이렇게 가려져요. 그쵸? 네. 네. 감독님 현장에서 쓰시는 촬영 장비 중에서 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촬영 장비 있습니까? 왠지 자존심 상해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에 가려진다. 이게 액션캠 말고는 생각이 안 네. 나는데. 다음번에 액션캠 출시되면 또 한번 보실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는 거. 일단은 무게도 가볍고 네네. 크기도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음. 뭐 실제 프로페셔널한 촬영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네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는 크기와 무게다. 라는 거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비행 시간은 31분이 나와요. 31분. 네, 30분 정도 배터리 하나로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본 네네. 이제 외형이에요. 그럼 이제 카메라 스펙으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은 카메라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센서죠. 이미지 센서. 네. 시모스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1인치 센서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물론 감독님 쓰시는 장비 뭐 풀프레임 그쵸. 이제 다 쓰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지만 네. 드론 카메라에서 1인치 시모스가 들어갔다라는 건 네. 그래도 큰 편이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어2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치가 탑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에어2S가 출시되면서 1인치 시모스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감독님 정말로 이렇게 시모스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 네.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좋은 이유가 네. 사실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카메라에서 센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저희는 노이즈가 끼냐 안 끼냐 이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물론 카메라와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카메라와 드론의 카메라의 센서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 장비보다 센서가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게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이제 사실 자연광이 이쁘게 들어오면은 뭐 구형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구형 아니고 전 버전, 전 다른 제품. 죄송합니다. 다른 제품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야간 촬영이나 빛이 없는 공간에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드론을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힘들었던 점들이 야간에 비행 촬영할 때 물론 허가는 받지만 다 네.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촬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서 사용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촬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쓰기가 버리는 힘들었다. 네. 버렸다. 정말 버리는 네.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15초짜리 광고를 찍으면서 24시간 촬영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24시간 촬영한 게 15초로 이제 단축이 되는데 그 안에 특수하게 촬영했던 샷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광고주 분들한테도 되게 민폐예요. 왜? 견적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적에. 네. 그래서 실제로 추가 촬영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해야죠. 네,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추가로 촬영하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거의 센세이션급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말씀은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광 면적이 늘었고 넓어지죠. 네. 그렇죠. 그만큼 그 빛으로 인해서 네.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 네. 결국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다. 네. 결국은 어쨌든 좋은 카메라가 되었다.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이번 에어2S 정말 좋은 카메라네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네. 좀 일단 2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2개 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렌즈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FOV가 88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화각이 88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에어2 제품 같은 경우는 84도가 나왔었어요. 4도 차이가 있네요. 그쵸. 4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럼 실제로 드론 카메라에서 이 화각이 4도가 넓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좋아진 것인가? 나빠진 것인가? 네. 좋아졌겠죠? 좋아진 거죠? 네. 4도가 이제 저희 시야에서 4도가 더 넓어진 거죠. 그쵸. 네. 이게 그래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드론 카메라의 화각이 무슨 의미냐? 화각이 좁으면 조금 더 멀리 날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항공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맞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각이 조금 좁으면 그래 드론이니까 뭐 네가 힘든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물러서 조금 더 멀리 비행해 하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드론 촬영이라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린 데서만 항상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감독님들도 이제 드론 감독님들에게 요청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뻥 뚫린 데서만 비행해 달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날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되게 넓은 장소에서 풍경을 담고 그쵸,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이런 게 뭐 유행 아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되게 좁은 데를 막 날아다니고 잘 피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쵸. 그리고 가까이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드론 카메라의 화각이 4도 넓어졌다. 저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화각도 넓어졌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추가로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중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멀리서 찍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피사체를 잡고 인물을 잡아야 되면은 멀어질수록 사실 이제 작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좀 더 네.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넓게 잡고 싶고 했을 때 이 4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물을 잡아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면 사실은 이게 인물인지 뭐 모르잖아요.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 더 넓게 잡기 위해서 이 4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조금만 덧붙여서 다른 걸로 이제 하자면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명도 네,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죠. 더 넓게 잡는데 화질은 더 좋아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네, 거죠. 정말 소름이 돋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선명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화질은? 화질이요. 네. 일단 해상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어2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4K 60프레임 영상 기준으로 그쵸.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네.
에어 2S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은 물론 지원하고요. 이제 5.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5.4K 요? 예. 5.4K. 5.4K. 예. 와. 어떻게 뭐 5대 가져가시는 겁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그래서 5.4K 이런 요? 예, 와. 해상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쵸. 5.4K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촬영을 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요즘 모바일로 많이 보거든요. 네네. 모바일 이거 디스플레이 사이즈 생각하면 굳이 뭐 4K, 5.4K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해상도에 대해서 좀 한마디 곁들여 주시자면 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5.4K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피셜 뮤직비디오죠.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뮤직비디오를 심의를 받을 때 저희는 1080으로 해요. 아, 심의를 1080으로 받아요? 네. 방송사에서 이제 이거는 전체 연령가인지 12세, 15세, 19세 등등 이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을 때 오히려 4K로 촬영을 해서 1080으로 납품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냥 1080으로 심의만 받고 실제 쓰는 건 뭐 4K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의 받은 1080 버전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즘에는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네. 뭐 그런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들은 4K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송사라든지 이런 오피셜 우리가 알고 있는 쪽으로 이제 공중파로 갔을 때에는 다 1080으로 송출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우리가 공영방송 TV에 이제 나가는 제품 자체가 1080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는 4K가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자체에서도 4K를 아직 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이제 사실 그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니라 1080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이고요. 우리는 일단은 이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집을 하거나 연결이 되는구나. 네, 만들기 위해서는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선명할수록 네, 편집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피셜도 1080이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하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더 선명한 제품을 전 찾으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집에 TV는 1080p예요. 아, 네. 사실 저도 그런데 이제 네. 편집 이제 그쵸, 네. 그 모니터만 4K이고 저도 1080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간략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확인을 해봤고 감독님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네. 짐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짐벌이요. 네. 짐벌 뭐 누구보다 많이 이제 활용하실 거잖아요. 필수죠, 필수. 그쵸? 네네. 감독님이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하는 짐벌을 드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 DJI 에어 시리즈에는요, 삼축 짐벌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저희 얼마 전에 출시한 DJI FPV 제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네, 이쪽에. FPV 네네. 입고 왔습니다. 네. 요거 설명드리려고 입고 왔는데 이 FPV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축 짐벌이 탑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연출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네. 3축 짐벌과 2축 짐벌의 활용도의 차이에 네.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축 짐벌은 사실은 좌우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네, 표현되죠? 기울기가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속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축 짐벌을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우리 흔히 좀 이렇게 좀 난 평안한 걸 원해, 좀 안정감이 필요한 영상이 필요해. 네. 그럴 때는 삼축 짐벌로 천천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자연 환경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축 짐벌은 일반적인 드론샷에서 활용을 하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역동적인 부분들, 좌우 기울기를 표현해 줌으로써 역동적인 부분들을 연출하실 때 이축 짐벌을 사용을 한다.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감독님 모시고 저희 신제품 이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뭐 저보다 더
이제 홍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3개 일단은 구매를.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카메라, 우리 에어2S의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오신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 에어2S라는 드론의 스펙에 관련된 얘기를 오. 잠깐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네. 네, 일단 쉬고 오시고요. 네. 잠시 후에 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